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2022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속의 한국 역사 2강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편입니다. 먼저 연표를 살펴보면 한반도에서의 구석기 시대인 기원전 만년 이전과 신석기 시대인 기원전 8000년 그리고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2000년 이렇게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약 70만 년 전에 한반도에서의 구석기 문화가 시작되었고 약 50만 년 전에 구석기 유적인 평양 검은모루 동굴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반도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 보면 기원전 8000년경 신석기 문화가 시작되었고 기원전 5000년경에는 한반도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인 서울 암사동 유적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기원전 2333년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건국합니다. 다음은 한반도 청동기 시대로 가볼까요? 한반도는 기원전 1500년경에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고요. 기원전 400년경 철기 문화가 시작되지요. 기원전 194년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되고요.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은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한나라는 고조선 영역에 한 군현을 설치하지요. 기원전 82년 한사군 중 임둥군과 진범군을 몰아내고 마지막 낙랑군은 고구려에 의해서 4세기에 소멸하게 됩니다. 기원전 69년에는 한반도 남동쪽 신라에서 박혁거세가 탄생하고 기원전 59년에는 해모수가 북부여를 건국하지요. 이어서 기원전 58년 동부여에서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탄생함으로써 우리 한반도 역사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을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는 역사시대와 더불어 선사시대라는 용어로 시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구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문자의 기록입니다.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 문자의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 구분합니다. 선사시대는 다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나뉘는데 이 기준점은 고인류가 사용하던 도구의 재료가 돌이면 석기시대, 청동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청동기 시대, 철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면 철기 시대로 나뉘죠. 한반도의 역사의 시작은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기원전 2333년 고조선이 건국되면서 시작됩니다. 고조선 말기에 철기 시대가 오고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초기 철기 국가가 형성되고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구석기인들의 생활 터전의 모습인데요. 야트막한 산에 개울물이 흐르는 곳에서 사냥하는 모습이 보이고, 개울에서는 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고 막집의 모습도 보이지요. 이렇게 구석기인들은 사냥을 하거나 수렵, 채집을 통해서 먹거리를 해결하였고, 먹거리를 찾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이동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동에 편리한 동굴이나 막집을 짓고 살았지요. 도구로는 사냥을 한 동물의 뼈로 만든 뼈도구를 이용하거나 돌에 떨어져 나간 날카로운 면을 이용한 뗀석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기 뗀석기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주먹도끼지요. 이 주먹도끼는 1970년대 주한미군이 한탄강 변에서 발견해서 학계에 보고함으로써 아시아에도 구석기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리게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견되었죠. 이 주먹도끼는 한 손에 쏙 들어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최첨단 도구이지요. 현대의 스마트폰과 같은 의미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으로는 평양에 있는 검은모루 동굴, 공주 석장리 유적, 연천 전곡리 유적이 유명하지요. 그리고 충북 단양에 있는 금굴 유적도 구석기 유적으로 유명한데요. 이 동굴은 석회암 동굴로 약 70만 년 전부터 3000년 전까지,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고인류가 살았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신석기인들의 삶의 터전인데요. 구석기 시대의 터전과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네요. 우선 큰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관리가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신석기인들은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석기인들의 이동 생활은 농경이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로 변화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농경은 밭농사로 시작하죠. 논농사는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야 일반화가 됩니다. 신석기인들이 농경에 사용했던 도구는 간석기인데요.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뗀석기에서 한층 발전한 석기죠. 용도에 맞게 돌을 갈아서 만든 석기를 간석기라 합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옷을 만들어 입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신석기인들은 가락바퀴를 만들어 이를 이용해 실을 뽑고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거나 고기 잡는 데 필요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에서 얻은 수확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토기를 만들어 사용했죠. 이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나라 신석기 유물 중 가장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밑을 뾰족하게 하여 강가나 바닷가 모래에 깊숙이 꽂아 고정시켰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수확물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원시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모든 자연 만물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주술적 신앙인 샤머니즘, 부족마다 대표적인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그것이지요. 이 화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인 서울 암사동 유적지 모습입니다. 이것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인데요. 울산의 젖줄 태화강 상류 반구대 일대에 인공호 서쪽 기슭의 암벽에 새겨져 있고 댐의 축조로 평상시에는 수면 밑에 있다가 물이 마르면 그 모습을 보입니다. 크기는 가로 약 8m, 세로 약 2m이고 조각은 밑에서부터 상단선까지의 높이가 3.7m쯤 되지요. 반반하고 매끈거리는 병풍 같은 바위면에 고래, 개, 늑대, 호랑이, 사슴, 멧돼지, 곰, 토끼, 여우, 거북, 물고기, 사람 등의 형상과 고래잡이 모습, 배와 어부의 모습, 사냥하는 광경 등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암각화는 당시 사람들이 동물들이 많이 번식하고 그로 인해 사냥거리가 많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죠. 당시에는 이 반구대 지역이 사냥과 어로의 풍요를 빌고 그들에 대한 위령을 기원하는 주술 및 제의를 행하던 성스러운 장소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동기 시대의 생활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청동기인들의 생활터전은 구석기, 신석기의 생활터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큰 변화는 부락주위로 목책이 둘러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큰 부락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말해주지요.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에 사용했던 간석기는 점점 발달하여 청동기 시대에도 간석기를 이용해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잉여 생산물의 차이로 사유재산이 성립하고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점점 인구가 늘고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지자 정복전쟁이 시작되고 이를 지휘할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국가가 형성됩니다.
청동기인들은 산 중턱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뒤에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풍수지리적으로 사람 살기 좋은 곳인 배산 임수 지역에 삶의 터전을 닫게 됩니다. 청동이 발견되지만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구하기 힘들고 돌보다 물러서 농경을 할 때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했던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지요. 대표적인 것이 농경물을 수확할 때 썼던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가 대중적이지만 고조선의 영역에서만 출토되는 미송리식 토기도 있습니다. 이 미송리식 토기는 의주 미송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데 주둥이가 높고 몸체의 양쪽으로 손잡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그래서 이 미송리식 토기는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 됩니다. 한편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정복전쟁이 활발해지면서 지도자의 무기로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역시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 되지요. 모양은 마치 악기 비파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양나를 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덤을 크게 조성하는데 이것을 고인돌이라고 하지요.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의 고인돌의 40%를 분포하고 있어 고인돌의 천국이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고인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고인돌은 강화 고인돌 유적지에 있는 고인돌로 대표적인 북방식 고인돌이지요. 형태가 마치 탁자 모양을 하고 있어 탁자형 고인돌이라고도 하고 주로 한반도 북부 지역, 특히 고조선 영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북방식과 달리 남방식 고인돌은 한반도 남쪽 지역인 화순, 고창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형태가 마치 바둑판 모양을 하고 있어 바둑판형 고인돌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역사 시대를 알리는 철기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철기 문화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시작했고 농기구와 무기를 철로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철은 청동보다 주변에서 구하기가 쉬웠고 더 중요한 것은 훨씬 강도가 강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철로 만든 무기를 이용해서 빈번한 전쟁이 일어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에는 초기 철기 국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는 중국 한나라 화폐인 오수전과
중국 전국시대에 사용되던 화폐인 명도전이 출토됨에 따라 이 시기에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유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적에서는 붓도 출토되는데 이 붓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기록이 있었다는 증거이고 이는 바로 한반도가 역사시대로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에는 세형 동검을 사용했는데 이 동검은 비파형 동검의 양날에서 더욱 발전된 십자형 날을 가지고 있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죠. 토기로는 검은 간토기가 있었고 일반인들의 동무덤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철기인들은 더 강력해진 철제 무기를 사용해 정복 전쟁을 활발히 벌였고 청동기는 주로 지도자의 의식용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와 달리 철기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 계층 간의 분화가 더욱더 촉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역사는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시작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강에서 390만 년 전에 출현한 최초의 인류는 여러 차례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점점 진화되어 20만 년 전 현생 인류가 출현하는 과정을 공부했죠. 그 과정에서 멸종된 인류도 있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가 세계 곳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자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모습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삶이 기록에 전해진 것은 없지만 화석을 통해서 유골, 유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꾸어간 그들의 삶은 문명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지요. 다음 시간은 3강 문명의 발생 편으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